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틈새 안으로 들어가던 것들. 작년 내가 직접 체험한 일입니다. 지난해 여름, 어느 휴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편의점에 가려고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을 걷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1m 정도 크기의 틈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에 틈새가 있었나 싶었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던 터였습니다. 뒤에서 빠른 걸음으로 또각또각하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꽤 서두르는 듯 했기에 나는 길 가장자리 쪽으로 걸음을 옮겨 추월해서 지나갈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까지 들려왔던 발소리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습니다. 도중에 어디 빠질 길도 없고 그렇다고 집 한 채 없는 빌딩 숲입니다. 이상하다 싶어 뒤를 쓱 돌아봤더니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아까 그 틈새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뭘까 싶었지만 그냥 저 사람도 틈새 안이 신경 쓰이나 보다 하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하려던 터였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주저도 없이 틈새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런 모습이 나는 새삼 그 틈새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혹시 지름길이라도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다시 돌아가 틈새 안을 봤습니다. 하지만 안은 그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까지 칠흑 같은 어둠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방 전 여기로 들어섰던 여자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금 기분이 나빠져서 나중에 날이 밝으면 한번 다시 와보자 하는 생각만 하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다음날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던 나는 기원 가는 길이라 역으로 향하던 와중에 어제 그 틈새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을 의지해 찾아보니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곳에 틈새가 있었습니다. 아직 약속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기에 일단 그 틈새 안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틈새 안은 입구에서 고작 2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 벽이 있어서 앞으로 지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벽에 혹시 문이라도 붙어있나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고 있자니 저 앞쪽에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이런 시간에 웬 아이인가 싶었지만 어차피 생각 없는 부모가 데리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벽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들어간 것은 오늘 낮에 봤던 그 틈새였던 것입니다. 서둘러 아이가 있던 곳까지 달려가자 역시나 낮에 봤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셔터가 내려진 양쪽 건물과 주변 분위기로 전날 여자가 들어갔던 곳도 틀림없이 여기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낮에 확인했을 때 이 틈새는 들어가자마자 벽이 나오는 막다른 골목이었을 텐데 딱히 다른 통로 하나 없는 곳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에 나는 틈새를 들여다봤습니다. 역시나 그 안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웠기에 나는 근처에 있던 작은 돌을 틈새에 던져봤습니다. 안에 벽이 있다면 보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돌이 벽에 맞는 소리는 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돌이 벽에 맞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분이 나빠져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돌을 줍기 위해 막 허리를 굽혔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어두운 틈새 안에서 손이 불쑥 튀어나와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소리를 치며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믿을 수 없이 악의 힘이 강해서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나를 틈새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손에 저항하며 다리를 빌딩의 벽에 걸치고 드러누워 버텼습니다.
하지만 손의 힘은 너무나 강해 조금씩 안으로 질질 끌려 들어갑니다. 문득 반대쪽 빌딩을 보니 근처에 철제 간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간판을 잡고 그대로 그 간판으로 손을 후려쳤습니다. 팔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일이었지만 눈앞에 일어난 것은 전혀 예상 외의 일이었습니다. 간판이 얇고 날카로웠던 탓에 간판에 맞은 팔이 그대로 잘려나간 것입니다. 갑자기 끌어당기는 힘이 사라진 탓에 나는 그대로 도로 반대편까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팔에서 잘려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은 여전히 강한 힘으로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옆에 있는 가로등에 나를 잡고 있는 손을 마구 내리쳤습니다. 내 팔도 부딪혀서 아팠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10번 정도 부딪혔을 무렵 우드득하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손이 떨어져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나는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나중이 되어 냉정히 생각해 보고서야 느낀 것이었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 팔에서 떨어진 손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는데도 사람의 손이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팔에서 손이 잘려나갔을 때도 피는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나는 밤중에는 그 길을 다니지 않습니다. 낮이라면 괜찮지만 더 이상 밤중에 그 길을 지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결국 그 틈새는 무엇이었는지, 여자와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작년에 실제로 겪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지장보살. 초등학교 무렵 학교 가는 길에 작은 사당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0cm 정도 크기의 지장보살 4개가 길을 향해 나란히 줄 서 있었다. 하지만 그중 맨 오른쪽 지장보살만은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학교에서 도는 소문으로는 그 지장보살의 얼굴을 보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려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그 지장보살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애초에 그 사당은 초등학생이 오르기 힘든 높은 벼랑 위에 있었다. 또한 사당 주변도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어쩐지 기분 나쁘고 무서운 느낌이었기에 소문 탓도 겹쳐 아무도 거기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의 A가 직접 그 저주를 확인해 보겠다며 친구를 데리고 그 사당으로 향했다. 나는 직접 가지 않았기에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함께 따라갔던 친구 셋은 통학로에서 A를 지켜보고 A만 벼랑을 올라 지장보살로 향했다고 한다. 실제로 지장보살을 만진 A의 말에 따르면 얼굴 앞에만 천이 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몇 겹이고 천이 감겨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A의 손에 의해 지장보살의 얼굴이 드러났다. 뭐야, 얼굴이 망가져서 숨겨둔 것 뿐이었잖아. 아래에서 기다리던 3명의 친구도 멀리서나마 지장보살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마치 무언가 강한 타격을 받은 것처럼 금이 간 채 부서져 있었다. 얼굴을 보고 난 후 A는 다시 얼굴을 천으로 가리려 했다. 하지만 원래대로 깔끔하게 감는 법을 몰랐기에 그냥 얼굴을 칭칭 감고 마지막으로는 턱 밑으로 대충 천을 묶고 뒀다고 한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전까지 일어났던 일이다. 이후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A는 코에 병이 생겼다. 하지만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4학년이 되자마자 수술을 해야 했다. A는 꽤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술의 영향인지 조금 얼굴 형태가 변해 못생겨졌다. 그 후 여름방학 무렵 A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얼굴에 화상까지 입게 되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지장보살을 만지고 고작 1년 사이 A의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A와 같이 지장보살을 봤던 나머지 셋은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우리 사이의 소문은 지장보살의 얼굴을 보면 저주받는다 해서 지장보살 얼굴에 천을 풀면 저주받는다로 변해 있었다. A가 화상을 입고 나서 얼마 후 어느 날 저녁
나는 공원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사당 앞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다. 폴로 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지장보살 근처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게 보였다. 그 옆에는 빗자루가 보인다. 청소를 하는 것 같았다. 아저씨가 지장보살을 수건으로 닦는 걸 우리는 멈춰서서 보고 있었다. 맨 오른쪽 지장보살은 A가 천으로 대충 가려놨던 그 모습 그대로다. 아저씨는 다른 지장보살들을 다 닦고 그 천에 손을 댔다. 그거 풀면 저주받아요. 나는 아저씨에게 외쳤다. 무슨 소리니? 지장보살님은 너희들을 모두 지켜봐 주시고 계시지. 저주 같은 건 안 하신단다. 아저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천을 풀었다. 지장보살의 얼굴은 아름다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